KJSO 1단계 사람의 유전 내용 중에서 이번에 유전자와 염색체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많은 앞 단원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는 뭐냐 하면은 부모의 유전 정보를 담아 자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보통의 간기의 세포에서는 보이지 않고 분열 중인 세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색체가 관찰되는 것을 보니 이 세포는 분열 중인가 봐라는 그 학생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분열 중인 세포에서 한 4000배로 확대를 하면 이런 염색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광합현미경으로 본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전자현미경 중에서 가장자리 외부를 잘 볼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한 35,000배로 확대해 보면은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사 부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염색체를 실제로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실제 보시면 이렇게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사람의 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가 Y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염색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라는 것을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져 있는 그런 형태가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을 한번 봐 보시면 이렇게 염색체들이 묶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히스톤 단백질 하나에 DNA가 한 2바퀴 반 정도 감겨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이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요. 이 뉴클레오솜들이 이쪽으로 가면 점점 더 여러 겹으로 응축되면서 염색사와 염색체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DNA라는 것을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에 처음에 과학자들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염색체를 이룬다는 것을 처음 찾아냈을 때, 도대체 DNA와 히스톤 단백질 중에서 무엇이 유전 물질인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에서 염색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오는 유전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유전자는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기능적인 단위인데요. 실제로 유전자와 염색체, DNA 사이의 관계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예를 들면 혈액형의 종류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어떤 효소의 활성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건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정보가 DNA라는 물질의 특정 부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이다, 즉 유전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DNA와 유전자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중나선의 DNA, 물론 응축되고 응축돼서 염색체까지로 가겠지만, 이중나선의 DNA를 보면 모든 부분이 전부 다 단백질을 만들거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DNA 특정 부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DNA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거나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들만을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 분열 즉 간기에 복제되고, 세포가 분열할 때 나뉘어져서 딸 세포로 전달된다. 우리가 세포 분열 중기에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전에 염색체가 복제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염색체가 분열 전에 나타나지 않고 DNA와 염색사 수준 단계까지만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얘가 풀어진 DNA 그 다음에 염색사 수준으로 되어 있는 단계를 뭉쳐져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가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열 전에 DNA가 복제돼서
분열이 시작되면서 염색체가 나타날 때는 이렇게 두 가닥의 염색 분체인 상태가 붙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후기와 말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각각의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염색체는 다시 풀어지겠죠. 이후 설명을 위해서 핵형이라는 용어와 핵상이라는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그 숫자도 다르고 생물체마다 모양도 다르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마다 크기가 다른데, 이러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크기를 핵형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반면에 핵 속에 이런 염색체가 어떤 상태로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EN의 상태로 들어있느냐 혹은 N의 상태로 들어있느냐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핵물질의 상태라 그래서 핵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사람의 염색체를 지금 나타낸 사진인데요. 왼쪽은 여자의 하나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라면,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색체를 가진 사람의 핵 상태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46개가 들어있는데 핵 상태는 E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EN이라고 부르냐면, 요거는 여자의 그 성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XX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쪽은 XY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XX와 XY를 확대낸 그림이고요. 여자와 남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상을 EN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서로 다른 염색체죠.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는 현재 2개인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그런데 이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같고,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면 각각의 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 결정하는 형질의 종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 안에 2세트씩 있다라는 의미로 핵상을 E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EN 있고 요게 핵상인데요. 그 뒤에 숫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46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 여기서 왜 22번까지밖에 없고 XX에도 23번까지밖에 없는데 왜 46개냐? 각각의 번호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2개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염색체만을 따로 빼내서 44 더하기 XX 또는 남자의 경우는 44 더하기 XY의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체세포에만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분열할 때 겉으로 드러나겠죠. 동원체라 그래서 나중에 방추사가 와서 붙는 부분인데요. 동원체의 위치가 염색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동원체의 위치만으로 또는 그리고 이 염색체의 길이로 상동 염색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세트는 아버지 쪽에서 왔다면 한 세트는 어머니 쪽에서 왔겠죠. 자, 예시를 위해서 지금 간단하게 염색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진 어느 세포, 가상의 세포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쓰여 있는 요 알파벳 숫자는 어떤 유전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지 M을 가진 것과 여기 스몰 m을 가진 것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가면 자, 요렇게 또 요렇게 이렇게가 모두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핵상과 숫자로 표현을 하면 6개의 염색체, 3개의 상동 염색체 쌍이기 때문에 EN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고 그 결과 총 염색체 수는 6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와 함께
관련된 개념으로 대립유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그러니까 한 쌍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적 특성을 조절하는 유전자 쌍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 가닥,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DNA 가닥이 있으면 이 DNA 가닥에 이렇게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곳이 같은 염색체, DNA 상의 같은 위치에 있고요. 곱슬머리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형질,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곱슬머리의 여부를 결정하는 각각의 유전자가 상동 염색체상의 같은 위치에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상동 염색체, 이 왼쪽을 먼저 보시면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각각의 같은 위치에, 이게 무슨 형질인지는 모르지만 그 형질을 결정하는 라지 유전자가 있고 스몰 a 유전자가 있다면 같은 위치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두 개, 이것들이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립 유전자는 라지 스몰 a처럼 다를 수도 있지만 순종, 라지 B, 라지 B처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반드시 다른 형질을 결정해야지만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같은 위치에 있으며 동일한 형질, 예를 들면 뭐 혈액형, 눈의 색깔, 쌍꺼풀의 유무와 같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까지 우리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세포 분열할 때도 여러 번 나왔지만 염색 분체라는 또 다른 염색체 부분을 구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유전 물질, 우리 이제 DNA, 그 중에서도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 복제하게 되는데, 이 복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얘와 얘는 서로 상동 염색체의 관계인데요. 복제를 하게 되면 똑같은 유전자를 한 가닥 더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상동 염색체 말고 그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 복제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염색체 개수를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자, 여기도 염색체, 각각 따로따로 염색체 두 개겠죠. 그럼 오른쪽의 염색체 개수는 4개라고 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닥이고 이따 분열될 때 나누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붙어 있거나 서로 세포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염색체는 2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DNA 상대량을 한번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2배가 된 것입니다. 자, 앞의 내용들을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분열을 하려고 시작하면 나타나는 염색체는 이미 복제가 된 염색 분체의 상태로 2개의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하나의 염색체로 나타납니다. 자, 그때 대립 유전자 자리에 있는 이 유전자는 당연히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과 크기를 갖는 염색체가 한 쌍 더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상동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라지 A로 표현되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스몰 d가 있죠. 근데 얘가 복제됐으니까 염색 분체엔 당연히 스몰 d가 있는데, 상동 염색체의 왼쪽은 라지 D 유전자를 가지지만 오른쪽은 스몰 d 유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멘델 유전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둥근 유전자를 가진다면 이 부분의 모양을 결정하는 주름진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립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를 위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핵형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핵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염색체를 당연히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 핵형을 잘 분석하면
성별이라든지,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X와 Y 상동 염색체 쌍이 나타나는 걸로부터 이 태아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성별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 실제로 1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염색체들이 어떤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봄으로써 태아의 성별이나 염색체 이상도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참고인데요. 실제로 핵형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번에서부터 22번까지는 다 정상인데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 X가 하나 더 있거나 또는 Y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갖지 않은 걸로부터 이 사람은 성 염색체를 하나밖에 갖지 않는 염색체 이상을 갖고 태어난다 또는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1번부터 22번까지 남자와 여자 모두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유전 얘기하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통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X, Y처럼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데 관계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염색체, 유전자, 그 안에 들어가서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 등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